왜 또 대학 얘긴데? 야! 누가 방송이랑 상관없는 얘기 하랬어? 나가! 오늘은 이런 노래를 한번 녹화를 시작해볼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스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너 일로 와. 일로 와! 놀랬잖아요. 미안해요. 예, 어서오세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노래는 바위처럼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상식이 원칙님, 방역의 구멍님들, 티나무다님, 감사합니다. 어따 대고 분노 조절 장애야? 죽고 싶어 지금? 어린이집 선생. 미안해. 그 애 집어던진 그 아이들 막 애들한테 폭력을 행사했던 어린이집 선생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나한테 그런 줄 알았어. 모범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린이집 뉴스. 미안해요. 이번에는 좀 때린 거야? 집어던진 건 지난번이고 이번엔 때렸어? 그래! 찔렸다! 내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나한테 그러지 않았다! 뭐? 개같은 년? 너 지금 나한테 그런 거지?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어린이집 뉴스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막 머리를 때리고 막 이런 거.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충격 상쇄 아이템, 소위 눈 돌리기 매뉴얼 중에 학대 이야기도 나와. 무슨 얘기냐면, 왜 동물이나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성격이 굉장히 착하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 되게 착하기 때문에 그 자기 표현 못하는 아기들이나 동물이 상처를 공격을 당하거나 학대를 받았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막 분노하잖아. 근데 그것도 얘네들이 매뉴얼로 갖고 있는 거야. 적당할 때 터트려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아동학대 뉴스라든가 동물학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지네가 뭔가 가리고 싶은 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 보통 보면, 그리고 이제 왜 음식 이야기.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 중에 뭐냐면, 아기들이나 동물을 학대했다라는 뉴스. 그 다음이 연예인 군대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먹거리 가지고 그랬다.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뉴스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를 분노시키는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착하고 건전한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게 그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기네들이 숨기고 싶은 뉴스가 있을 때 주로 터트리는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아이 보는 유모가 학대했다 이런 거, 그런 영상이거나, 아니면 연예인 군 문제, 연예인이 군대 뺐다 이 얘기 또 막 남자들이 거품 물거든. 그 얘기. 아니면 먹거리 문제.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물타기 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핫 이슈로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물타기 뉴스냐 아니냐, 이건 뭘 보고 아냐면, 중간자들이 많이 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데가, 요즘 같은 경우에 무슨 자전거 카페라든가 무슨 이제 그냥 일반적인 취미 활동 카페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글을 올리는 매뉴얼, 패턴이 있어. 어떤 식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정기적으로, 그 게시판에 글이 막 올라온 속도 있잖아요. 게시판에 한두 개 정도의 글이 계속 올라오게 올려. 그러니까 그 댓글팀이, 그러니까 이 댓글 부대가 붙어서 작업을 할 때 특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같은데, 그 관련 기사를, 지네들끼리 이제 돌아가면서 올려. 그래서 그 게시판 안에서 그 숫자를 늘려가는 거야. 그리고 막 거기에다 댓글 달고, 유달리 그 뉴스에다가 댓글 달고 막 그 강조하고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나 이슈로 만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카페나 이런데 여러분이 네 그쵸? 여러분의 카페나 이런데 가서 한번 봐봐. 그 댓글 부대가 물타기 할 때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한두 개를 올리다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막 반응을 막 댓글을 달아. 그러다가 그러니까 게시판이 한번 넘어가잖아. 그러면 그 다음 목록에서는 막 이제 횟수를 늘리는 거야. 그게 나중에 도배라는데 그게 패턴이에요. 그게 매뉴얼이야. 그렇게 해서 원래 이슈화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통 그 접속자가 뭐 하루에 뭐 몇만 명 이상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주를 해요. 거기에 반드시 상주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이슈를 갖고 와가지고 눈 돌리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 여러분들 게시판에서. 근데 보통 때 그 사람들은 안 와. 그지? 그거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거야. 평상시에도 이런저런 글을 올리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따를 때는 안 와. 근데 그렇게 어떤 문제를 퍼뜨릴 때만 나타나는 아이디들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이슈 돌리기예요. 눈 가리기. 그러니까 충격 상세형 아이템. 자, 그렇다면 지금 얘네들이 가리고 싶은 건 뭘까? 지금 얘네들이 어린이집 뉴스를 막 돌렸어. 그럼 뭔가 또 가리고 싶은, 그러니까 연예인 스캔들, 연예인 군면제, 그 다음에 아기나 동물의 학대 뉴스, 그리고 먹거리 뉴스, 요런 것들을 막 애들이 도배를 할 때는 반드시 뭘 봐야 돼? 정치면을 봐야 돼. 뭔가 가리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가리고 싶은 게 뭘까? 얘네가 진짜 가리고 싶었던 게 뭘까? 박근혜 간담회에 대한 비판 여론. 지금 일단 급하게 덮어야 되는 게 박근혜 간담회야. 내가 볼 때 KY 이거는 내가 볼 때 얘네 짜고 내놓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볼 때 이제 지금 상황은 이 KY 이런 이야기. 알았다. 너네 내가 인트로 할까봐 일부러 막 뉴스 뿌린 거지. 가만 보니까 너네 내가 오늘 인트로 할까봐 막 뉴스를 뿌려가지고 일부러 막 그쪽으로 얘기 시작한 거지. 그지? 이씨. 야, 그래도 오늘은 일단 그럼 인트로를 중간에 할게. 사람 제일 많을 때. 오늘 중요한 얘기 할 게 있어. 사람 제일 많을 때 할게.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볼 때 얘네들이 지금 K랑 Y 터뜨렸잖아. 자, 봐봐요. 사실 여러분 정윤회 스캔들에 관심 있어요? 아니, 톡 깨놓고 국민 70%는 정윤회 스캔들에 관심이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윤회 스캔들을 이어가는 거에 관심이 없다고 나는 봐.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관심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정윤회 스캔들을 얘네가 계속 이어가는 거야. 계속 이어가면서 특히 이 정윤회 스캔들을 어디다 뿌리냐? 야당한테 뿌려. 야당한테 제보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것처럼 야당의 막 그 만만한 의원들한테 뿌리는 거야.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뿌려. 그럼 덥석 물고 그걸 나오게끔 하는 거지. 그런데 사실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집중해야 될 게 뭐야?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집중해야 될 뉴스가 뭐냐고. 4대강하고 방산비리하고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감사잖아. 국정조사. 사자방 국조가 중요한 이슈란 말이야. 사자방 국조에 대해서 막 이슈를 만들고 그게 뉴스의 메인이 돼야 되는데 그 뉴스 메인을 계속 정윤회 스캔들로 덮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끝낼만 하면 꺼내고 끝낼만 하면 꺼내고. 그냥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지금 사자방 국조를 덮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방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오게 4대강이나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야당을 정신없이 돌리고 자기네들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되니
언론은 정윤의 뉴스에 관심 있는 것처럼, 언론이 정윤의 뉴스에 관심 있는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해야 야당이 지금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막 떠들어봤자 안 실어주는 거야. 뉴스의 메인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타기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어. 내가 볼 때 정윤의 스캔들을 자꾸 퍼뜨리는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이게 지금 지들끼리 지네 지금 그 새누리당에 공천을 두고 공천권을 주고 지금 경쟁 중인 거야. 새누리당 지역위원장들을 지금 선정을 하는데 친박 친이가 서로 경쟁을 하는 중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거지. 여론전을 지금 펼치면서 그 뭐라 그러나 친박 친이가 그 정서적인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경쟁 중이야. 한마디로 지네 내부 싸움이라고. 우리는 관심도 없는. 새누리당 후보 뭐 누가 돼도 똑같잖아. 솔직히 안 그래? 새누리당 후보 누가 돼도 똑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왜 관심 있겠어. 그런데 언론들은 끊임없이 정윤의 스캔들에 관심 있는 것처럼 계속 그걸 돌려서 야당 의원들이 사자방 비리를 물고 늘어지지 못하게. 왜냐하면 언론이 관심 없다 그러면 야당은 관심이 없어. 야당은 늘 언론 눈치를 보기 때문에 언론이 관심 없는 척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의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게 100조 이상이었잖아. 100조에서 200조 원이 낭비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방산비리도 계속 추가되고 있잖아요. 그죠? 방위산업 비리도 계속 추가되고 있어. 그런데 그런 뉴스가 핫이슈가 돼, 안 돼? 안 돼. 특징, 이런 물타기 뉴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이걸 주도하냐? 누가 이걸 주도해? 조중동이 주도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돌아가면서 이 사건을 주도하는 거야.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어떤 이슈가 막 떠.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잘 가는 카페를 가봐. 중간자적인 가령 무슨 K1 카페 이런 데 있다며. 그런 데 가서 한번 봐봐. 보면 갑자기 막 도배가 되고 있어? 아, 그럼 이건 댓글 부대가 풀렸구나. 그러면 채널A TV조선이 그 주도를 하고 있는 거야. 채널A TV조선이 그 중앙일보랑 같이 주도를 하고 그 이슈를 댓글 부대가 게시판에 뿌리고 그러면서 지네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의 방향을 조작하는 거야. 이끌어가는 거죠. 또 이럴 때 또 문자까지 오고 그래. 그래서 사실은 말이에요. 원래 여론이라는 건 뭐야? 건전한 여론이 스스로 국민들이 선택하게끔. 그리고 옛날에 언제였니? 노무현 때는 주요 정책 이슈가 인터넷에서 중심이었어.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청와대 홈페이지 이런 데 가서 막 의견을 내고 그러면서 거기에 막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댓글 달아서 참여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떤 여론을 그리고 방송들도 그 당시엔 대부분 교양 프로였어. 시사 교양 프로의 최전성기가 김대중 노무현 때야. 김대중 노무현 때는 막 벗는 여자들 나오고 막 이상 쓸데없는 짓거리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 노무현 때는 시사 방송들이 최전성기였어. 그래서 소위 시사 평론가들이 대대적으로 발굴이 되고 그 사람들이 막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이명박 정부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옛날에 노무현 때처럼 똑같이 노무현 까듯이 노무현 까듯이 똑같이 이명박을 깐 거야. 그리고 전부 다 줄줄이 잘린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노무현을 그냥 이렇게 까도 그걸로 잘리고 그런 일이 없었어.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설마 이런 걸로 자를 거냐 생각한 거야. 다 잘렸잖아. 방송들에서 다 잘렸어. 시사 좀 비판적인 정부에 대해서 원래 시사 비평이 뭐 하는 거야? 정부를 비판하는 거잖아. 그거 하라고 돈 주고 시키는 건데 정부를 비판하면 잘렸어. 그래서 지금은 미친놈들이 나와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똥꼬만 빨아. 이명박 박근혜 똥꼬만 빨아야 살아남지. 실제로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은 방송에 나오기가 어려운 거야. 예. 그러면서 지금 얘네들이 그래갖고 박원순 흠집내기 대책위를 꾸렸다며. 박원순 흠집내기 전담팀을 꾸렸대.
그래갖고 이제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지네가 아무리 여론 조작을 해서 뭐 반기문이 1등 뭐 이런 식으로 떠벌려봤자 안 통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 박원순 1등이라는 게 안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박원순 흠집내기 전담팀을 꾸려서 계속 돌리겠다는 거지. 그때 박원순 시장 첫 번째 때 그렇게 돌린 거 아니야. 그랬다가 그 허위 사실인 거 밝혀지고 막 누구 배지 떼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배지를 떼놓고도 요즘에 그냥 방송가에서 그냥 돈벌이를 어찌나 잘하는지. 만약에 내가 허위 사실을 그렇게 유포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묻어버리지 않았겠어? 만약에 우리 쪽 사람이 허위 사실을 그렇게 유포해갖고 배지를 뗐다. 방송에 나올 수 있겠냐고. 아주 짓밟아버리지. 지금 새누리당에서 대선 주자 박원순에 대한 저격 특위를 만든대요. 네.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나쁜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린이집 뉴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린이집 뉴스 그거 정기적으로 나오잖아. 그죠? 어린이집의 그런 폭력은 왜 생기는 거야? 이거 정기적으로 나와요. 이 CCTV를 전부 다 지네가 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우리나라, 전 세계는 못해도 우리나라 안에 CCTV 지네가 다 보고 있거든. 필요할 때 그거 공개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CCTV를 공개하고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이슈로 만드는데 항상 봐봐. 막 어린이집 학대 영상은 쫙 돌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해결 났다는 얘기 들어봤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떤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했다. 그런 뒷마무리 봤어요? 없잖아. 매번 나와. 매번 쫙 그냥 그 자극적인 장면만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자극적인 CCTV로 그 국민들의 눈을 돌리는 거야. 결론은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어린이집 문제는 왜 생겼느냐? 어린이집 그 폭력 사태의 원인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어린이집 그 강사들에 대한 월급이 너무 기가 막혀. 사실 있잖아요. 그 아기들 저기 이런 영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영유아들은 굉장히 섬세한 존재야. 이 아이들이 그때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일생이 달라지고 그런 아이들의 일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이집 그 교사들이 학교 정규직 교사들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야. 솔직히 더 받아야 돼요. 더 많이 받아야 돼. 어린이집 교사들이 사실은 최고 전문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야. 대학 교수보다도 나는 유치원 교사가 대학 교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학 교수는 어떻게 보면 방향만 얘기해주고 그리고 뭐라 그러나 스스로 학생들이 답을 찾게.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들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인생을 좌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직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에 봐봐요. 그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 어깨에 힘주고 다니잖아.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일에 잘리면 안 되니까 그에 맞게끔 행동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월급이 보통 얼마 받아요? 어린이집 교사들의 월급? 100만 원 안 되는 데가 더 많아. 그죠? 지금 100만 원 넘나? 우리 딸이 그 어린이집 다닐 때 90만 원 정도였어. 일반적인 어린이집이. 그치? 100만 원 안 되지? 그렇다니까. 90에서 100만 원 정도 줘.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우리 딸이 어린이집 다닐 때 120만 원 정도 주면 120만 원 정도를 주면 굉장히 고급 어린이집이었어. 그게 문제. 아니 여러분 우리 딸이 지금 15살이야. 16살이야. 17살 됐구나. 17이야. 그럼 17년 전에 월급이 지금 그대로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 당시에 월급이 지금도 똑같아. 예. 130에서 150은 특별한 대우예요. 되게 고급 어린이집, 그러니까 고급 유치원 이런 데서 130, 150 주지. 일반적인 어린이집 교사들이 8, 90을 받아. 그런데 생각해봐. 그 일이 얼마나 힘드냐고. 남의 똥 치워줘야 돼. 남의 집 아이의 똥오줌을 치워주고 그걸 먹이고 하루 종일 돌봐야 되는 일이야.
그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그것도 애 하나만 봐? 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같이 봐야 되잖아. 한 사람이 보통 유아들 한 10명 정도 이상을 본단 말이야. 너무 힘든 거야.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가 미치게 만들어. 사실 어린이집 교사가 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막 가서 실습해야 되고, 그리고 막 이 과정에서 평가 좀 나쁘게 받으면 안 되고, 그래갖고 대부분 어린이집 또 교사들이 또 이게 제도가 나빠가지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니야. 실습생이 더 많아. 주로 실습하는 애들을 와갖고 실습하게 한다? 그만큼 또 인건비를 아끼는 거야.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유아교육의 학생들한테 1년 가까이 실습을 시켜. 그러면서 실습한 데에서 평가를 나쁘게 받으면 교사 자격을 못 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실습하는 걸 전부 다 무보수로 당연하게 무보수로 시키면서 그 실습을 시켰다라는 걸로 도리어 지네가 뭔가 그쵸? 내 말이 맞지? 내가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 되니까 어디가 초봉이 170이에요? 어디가 초봉이 170이야? 어느 어린이집이 초봉을 170을 줘요? 그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드물어요. 그런 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예. 유치원하고는 다르지. 예, 유치원하고 다르고, 요즘 처우가 좋아졌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처우가 좋아진 곳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처우 좋아진 데 많지 않아요. 여전히, 예. 여전히 지금 처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지역별로, 위치별로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어린이집들은요, 어린이집 교사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돼.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수당 붙이고 무슨 뭐 야근이라든가 이런 거 했고 간신히 110에서 120? 근데 거기서 또 뭐 뗄 거 떼잖아. 그래서 실수령액이 90에서 100밖에 안 돼. 하는 일에 비해서 지금 90에서 100밖에 못 받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냐고. 생활이 안 돼. 예,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정말로 내가 볼 때 어린이집 교사들이 전부 다 170을 받으면, 내가 볼 때 이 어린이집 모든 교사가 기본이 170이다. 그러면 난 이런 사건 없다고 봐요. 어린이집 교사들 전원 170을 주잖아. 그럼 이런 사고 없어. 왜? 그렇게 170짜리 직장을 자기가 애한테 잘못하면 잘리는데? 당연히 안 잘리려고 노력하지. 지금 그만큼도 안 주고 너무 무리한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들이 미치는 거야. 일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작은 거죠. 네. 그러면서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또 돈 버는 데가 많아요. 그게 대부분 또 불법으로 돈 버는 거야. 인원수를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인원수를 조정을 해. 하여튼 인원수를 속이는 거야.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인원수를 속이고 그 실제하고 다르게 신고해가지고 돈 버는 원장들이 있어. 그런 원장들이 그리고 원래 아이들을 몇 명만 받아야 돼. 인원 제한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받는 거야. 그건 전부 지가 먹는 거거든. 제한된 인원보다 더 많이 받아서 인원수를 속여 먹고 그리고 실습생을 주로 일시키면서 인건비 후려먹고 이래가지고 물론 모든 어린이집 원장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에? 모든 어린이집 원장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네, 어린이집 원장들 중에 그런 인간들이 있다. 그런 데에서 사고가 터지는 거야. 아동폭력 사고가 터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는 그렇게 어린아이들한테 사고가 나는 경우 원장을 잘라야 된다고 봐요. 원장이 다시는 원을 못 열게 해야 돼.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어린이집 사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개판이라는 거고 두 번째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이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어. 심지어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뉴스 찾아봐요. 남자 원장이
아이들을 여자아이 남자아이 가릴 것 없이 성추행을 했어. 수십 명을. 그래서 감옥에 갔다 나와서 또 어린이집 해. 또 유치원인가 어린이집을 해.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된다니까. 어린이 성범죄를 저지른 원장이 또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막지를 않아. 학생을 강간했던 선생이 내나 교편 잡고 있고 정말 미치간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교육자들에 대한 그 제도가 썩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명박 때부터 만든 게 뭐예요? 교사도 비정규직으로 돌려버린 거야. 교사도 비정규직으로 다 돌리면서 외국도 교사들이 비정규직이다. 외국 교사도 비정규직이라 그러면서 교사들의 그 처우를 갖다가 전부, 그러니까 더 이상 정규직 교사를 뽑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 교직 이수하고 그 다음에 임용고시 붙었는데 발령이 안 나는 이유가 그거야. 임용고시까지 붙었는데 그런 사람들 임시교사로 돌려. 그러면서 월급을 거의 안 주는 거야. 말도 안 되게 주고 있어, 월급을. 내가 알고 있기로는 130만 원? 그 지금 임시교사들 월급이 130만 원밖에 안 되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더 받나? 그러면서 방학 때 돈 안 나오고. 그래요. 외국도 비정규직이에요. 그런데 외국의 비정규직 교사들이 연봉 4, 5천 이상 받아. 연봉이 4, 5천을 받는다고. 미국의 비정규직 교사들은, 그러니까 미국은 교사들이 되게 비정규직으로 많아. 근데 거기는 대신에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위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 물론 주마다 다른데, 어떤 주들은 교사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할 수 있어.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교사를 임시로 하고 가고 막 그래. 그러니까 왜 투서 위드 러브라는 옛날에 그 시드니 포이티어가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교육자 드라마가 있어. 그 드라마의 그 사람도 원래 엔지니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회사에다가 그 이력서를 내놓고 기다리는 중에 임시로 교사를 해. 그랬다가 아이들과의 일을 겪으면서 전면 교사가 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교사가 원래 비정규직이야. 그런데 비정규직의 월급이 높아. 우리 비정규직하고 달라. 우리나라에 지금 임시교사들 연봉 얼마야? 2천이 안 될걸? 그죠? 지금 우리나라 이 비정규직 교사들의 연봉이 2천이 안 되는 걸로 알아. 근데 외국은 연봉이 4천 이상이에요. 비정규직이라도.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동네에 있었던 어떤 고등학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난동을 피웠어. 미쳐가지고. 약간 미친 것 같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애들의 얘기가 있었대. 근데 이 여자가 진짜 미친 거야. 수업 시간에 미쳐갖고 막 난동을 피웠어. 근데 왜 그랬냐 했더니 가난한 집에서 그 교사만 되면 정규직이 돼서 일할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한 거야. 그래갖고 임용고시까지 붙은 거야. 그런데 몇 년째 비정규직만 한 거야. 그러니까 임시교사만 하면서 여자가 미쳐버렸어. 자기는 그만큼 노력했으면 임용고시가 붙으면 임용고시를 또 안 본 거야. 몇 년을. 임용고시가 없었다가 몇 년 만에 임용고시를 해서 붙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내가 선생님이 되겠구나. 안 된 거야. 비정규직이 그냥 임용고시 붙은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걸 보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야. 얼마나 어이가 없어. 자, 이거 봐라. 그러면서 계속 아이를 쳐 때리는 인천 선생도 아닌 선생 같은 년 제발 구속 좀. 처음 보는 아이디다. 지금 여러분들 각자 게시판에 한번 가봐요. 인천 아이들 폭력 사건 올리는 사람들 전부 다 글 올린 적이 없는 사람들일 거야. 그지? 일반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없어. 그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인천 어린이집 사건이 얘네 충격상쇄 아이템이야. 이게 지금 그 어린이집 사건을 지금 퍼뜨리고 다니는 애들이 이게 충격상쇄 댓글 부대라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 그 사람이 쓴 글을 봐봐.
그놈들, 걔네들이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 애들의 전력을 보라고. 그러면 대부분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거나 그동안 글을 쓴 적 없는 애들이 도배를 해. 그러면 100%야. 100% 이건 물타기야. 정치적인 뉴스를 숨기고 가려고.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 38% 사람들이 콧방귀 껴. 무슨 38%냐고.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청와대에서 엊그저께 그 기자 간담회 한 다음에 더 나빠지고 있어. 막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어. 막 폭락 중이야, 폭락. 그러면서 이게 청와대가 콩가루다. 지금 도대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노무현 때도 이러지 않았다고. 노무현 때도 이러지 않았다. 이게 뭐야? 한나라당 지지자야. 노무현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막 욕을 하는 거야. 지금 이 박근혜의 청와대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누구를 분노시켰냐? 합리적 보수 세력. 소위 새누리당을 지지했지만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야당이 너무나 못하니까 야당 꼴보기 싫어서 새누리당을 매니저님 중계방 좀 얼려주세요. 야당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새누리당을 지지해왔던 야당이 꼴보기 싫어서 새누리당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박근혜의 기자 간담회를 보고 뚜껑이 열린 거야. 해도 너무한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정윤회 스캔들이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이 우리나라의 합리적 보수층은 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일반적으로 그 합리적 보수층의 구성이 어떠냐면 현재 50대가 많아. 현재 50대 정도 되고 이 사람들이 대졸자가 많아. 그러니까 고학력이 많아. 고졸 이상. 지금 50대에서 고졸 이상이면요. 꽤 형편이 괜찮았던 사람들이야. 지금 50대가 고졸 이상이면 고학력이야. 50대부터 중졸이 많아요. 예. 50대부터 중졸이 많고 초졸도 많아. 근데 50대 중에 고졸, 대졸이면 최고학력이야. 최고학력인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집이야. 집이 좀 부모님들이 좀 사는 집. 그 부모님들이 잘 사는 집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1번 찍었어. 무조건 1번 찍는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직장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소득 걱정 안 하는,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이 합리적 보수층이라고.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거나 모아둔 돈이 있거나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그러니까 학력은 고졸 이상 그러면서 실제로 생활고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 보수층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해.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게 도덕적 기준이 높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물론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깨끗해야 된다는 기준에 계속 시달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변화한 사람들의 특징이 고졸 이상이면서 웬만큼 살만한 경제활동 인구이면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도덕적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사실 박근혜를 지지했던 이유는 뭐였냐 하면 박근혜가 사실은 이제 뭐 가족도 없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뭐 사고를 칠 가족도 없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박근혜가 되게 검소하게 살아왔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알려진 박근혜 이미지가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들에게 되게 엄격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거나 이랬으면 여지없이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냉혹한 지도자, 그렇게 생각한 거야. 도덕적이고 냉철한 지도자로 보고 찍어준 거지. 근데 이제 지금 벌어진 일이 이런 거야.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지지를 철회하는 거죠. 이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50대 이상. 그러니까 50대 이상. 예.
여러분이 혹시 거기에 해당하세요? 나도 그렇다. 옛날에 내가 새누리당, 한나라당을 지지했고, 그 50대 고졸 이상, 50대 고졸 이상이면서 먹고 살만하고, 되게 또 자기 스스로가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굉장히 검소하고, 그 자녀들을 막 키우면서, 좀 떳떳한, 자녀 앞에 떳떳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옛날에 새누리당을 지지했다가, 왜? 야당이라고 기대를 갖고, 김대중 노무현 때 봤더니 여당 하는 짓하고 별 다르지가 않아 보였어. 그래서 거기서 실망해갖고 이명박 때 확실히 보수 자신의 성격을 보수로 규정하고 확 찍어준 거야. 이명박 박근혜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실망이 엄청 큰 거예요. 예. 바로 나예요. 그죠? 그런 분들 많죠? 지금 그런 분들 되게 많다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갖고 정서를 이렇게 보잖아. 사람들의 정서를. 52.2% 박 대통령 기자회견 잘못했다. 같은 리얼미터의 전날 조사 때보다. 이거 봐! 그게 뉴스로 나왔구나. 나는 이제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그 심기를 살피는 거거든? 내가 뭐라 했어? 내가 이제 그 선거운동을 많이 하면서 선거운동 할 때 내가 했던 방법, 사람들의 이렇게 눈빛을 읽는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 이런 걸 보는 거거든. 근데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야. 막 폭락하고 있어. 그래서 봤더니, 자, 이게 언제 뉴스야? 이게 어제 뉴스예요? JTBC가 13일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잘못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년 기자회견 직후인 12일 같은 리얼미터가 실시했던 여론조사보다 비판 여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 이 뉴스 못 봤거든요? 나 지금 소름이 쫙 끼쳤어. 나는 직접 현장에서 느낀 거야. 길거리에서 민심을 읽은 건데 이게 뉴스로 있었네. 시간이 흐를수록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봐. 이거라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비판 여론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내가 볼 때 인천 어린이집 사건 돌리는 거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2.2%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는 의견은 39.5%였다. 특히 인적 쇄신은 필요 없다는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56%가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를 요구해 반발이 더 컸다. 교체가 필요 없다는 대답은 32.1%에 머물렀다.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이 조작된 이야기라는 박 대통령의 해명도 공감을 얻지 못해서 52.8%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면 보고보다 전화가 더 편리하다는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도 48.1%가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 걸기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상관없어. 뭐 신뢰 수준 이런 것도 없고 응답률이 6.5%. 응답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응답률이 기본적으로 이 6.5%도 안 돼. 이 응답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자기 의견을 표현 안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6.5%에 나온 의견은 대부분 박근혜 지지층에서, 여당 지지층에서 응답했다는 얘기야. 한편 전날에 같은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일한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 신년 기자에 공감한다 33, 공감하지 못한다가 39.6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조금 높은 정도였다. 39.6이 52점 몇이 된 거야. 39.6이 52점 몇으로 52.2로 확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응답률이 65% 정도면 이건 거의 새누리당 지지자들 층에서 대답하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나는 민주당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민주당의 당원들은 여론조사에 대꾸를 안 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그게 왜냐하면 이제 내가 만났던 당원들은 주로 나이 많은 당원들인데
옛날 그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를 살아서 괜히 여론조사에 응했다가 잡혀갈까봐 그게 있어.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층은요 여론조사에 제대로 답변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에 솔직한 얘기를 잘 못하는 거야. 잡혀갈까봐. 그런 사람 보신 분 나 많이 봤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옛날에 박정희 때 단지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막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때 민주당을 지지하면 그 동생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그랬어요. 박정희 때 김대중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고 그 동생이 막 공무원 잘리고 막 그랬었어. 그런 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에 답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에다 거기다가 내가 뭐라 했어. 주로 이제 집전화에다 응답하는 사람들은 노년층이고 노년층 70%가 박근혜 지지자들이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대꾸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저렇게 그 박근혜가 잘못했다. 30대가 50대가 되고 물론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한 15% 정도 늘어난 건데 여러분 15%가 늘었다. 부정적 평가가 15%가 늘었다. 하루 만에. 이거 쟤네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야. 왜 갑자기 어린이집 그 동영상을 돌리느냐 하면 그만큼 지금 정치적으로 박근혜 기자회견 후폭풍이 큰 거예요. 하루 만에 15%면 엄청 떨어진 거야. 박근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하루 만에 15%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엄청 이거를 소위 정치 쪽에서는 거의 뭐 폭동 수준이라고 보는 거야. 예. 이게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아듣겠어요? 시골 동네 형수들도 돌아섰어요. 아주 많이. 예. 아니 생각해봐. 하루 만에 박근혜 기자회견 잘못했다는 의견이 저렇게 늘어난 거야. 내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 50%의 의미가 뭔지. 그러고 보니까 저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일단 잘했다보다 못했다가 살짝 많았잖아. 한 6.9% 많았잖아. 첫날 조사한 게 못했다가 6.9%가 많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나만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해서 다음날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해. 다음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지금 박근혜가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리얼미터에서 52%가 나왔다. 이거는 쟤네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야. 퇴직교사를 제외하고는 폐지됐다. 이거 시정해 주세요. 자, 기간제 교사, 정규교사 호봉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14호봉 상한선도 퇴직교사를 제외하고는 폐지되었습니다. 이거 시정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봐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듣기로는 그 비정규직 교사들의 처우가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130에서 150. 예. 근데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예쁜 대통령님. 그 비정규직 교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래서 지금 현재 연봉이 얼마인지. 비정규직 교사들의 그니까 내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야. 젊은 비정규직 교사. 젊은 비정규직 교사들이 지금 연봉 얼마 정도 받느냐. 그거를 좀 한번 써주세요. 예. 그래서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그러니, 지금 박근혜가 기자회견을 저렇게 해놓고,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폭락하는 거야. 박근혜 지지율이 지금 폭락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만약에 박근혜가 잘못했다라는 지지율이, 비판 여론이 52.2%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쟤네들이 볼 땐 비상으로 봐. 쟤네 이 정도면 비상으로 보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노무현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비판 여론이 뭐 45, 찬성 여론이 49 정도 되잖아. 안 했어. 찬성이 4%가 많은데도 안 했다고. 40%대가 반대하면 40% 정도가 잘못했다, 반대한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판단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 그 여의도에서 봤던 건 그랬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데 찬성 여론이 49, 반대가 44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했다고. 왜? 40%대가 비판한다면 이건 국민적 반론이 나중에 더 커진다고 본 거야. 비판 여론이 30% 미치면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무난한데 이렇게 무리해서 4% 정도 앞섰다고 진행했잖아. 그럼 나중에 반드시 사고가 터지고 비판 여론이 드세지거든. 안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거야. 좌우지간 박근혜의 그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길을 쓰고 어린이집 동영상 돌리는 거야. 인천 어린이집 폭력 동영상을 돌리는 목적이 그거라고. 지금 어때요? 막 처음 본 아이디들이 도배하고 있잖아. 그지? 우리 방에도 지금 처음 방 열자마자 와가지고 인천 어린이집 요게 매뉴얼이거든. 방 열자마자 와갖고 어떤 이슈 던지는 애들 걔네들 누구야? 팀이야 팀. 항상 그랬어. 예. 헛소리 좀 그만하시죠. 어린이집 동영상으로 폭풍을 막은 거라니 우연히 시기가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함? 아니 이제까지 어린이집 동영상이 처음 뜬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뜬 게 더 심각했잖아. 그런데 그거 어떻게 처리되는 거 봤어? 아무 처리 없었잖아. 그리고 흐지부지 됐지. 이번에도 그렇단 얘기야. 지금 우리 야무진 요요 말대로 그래 우리 야무진 요요 말대로 박근혜가 그 이 어린이집 그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월급을 170 이상으로 바꿔준다. 그런 발표를 한다 그러면 내가 너 블랙 풀어줄게. 자, 그래서 네. 네.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블랙 풀어줄게. 자. 아니, 솔직히 해서 지난번에 집어던지는 게 더 크지 않았어요? 지난번 며칠 전, 그게 지지난주야. 지지난주에도 그랬어. 이 어린이집 폭력 동영상 한번 날짜를 뽑아봐. 그때 막 집어던지고 애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리고 애들이 말리는 장면까지 나왔다니까? 어린이집 동영상이요. 굉장히 심각해요. 매우 심각하고 이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랬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켜. 그런데 이게 한 번도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처리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그 교사만 책임지고 끝이야. 이건 어린이집 그 원장이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그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는 어린이집을 못하게 해야 그런 일이 중단돼요. 왜냐? 그런 사고가 터지려면 이미 어린이집 원장도 알아. 모를 수가 없어. 알면서 이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문제 있는 교사를 그냥 두고 보는 거거든. 근데 문제가 터지면 그 교사만 잘리고 어린이집 원장은 또 계속해. 그러니까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원장들이 그 사고로 인해서 다시는 어린이집을 개원 못하게 해야 된다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못하게 해야 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반복되는 거야. 이거 봐. 계속 어린이집 얘기로 돌아가잖아. 그죠? 계속해서 어린이집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어. 계속해서 어린이집 이야기를 돌리면서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고 애쓴다. 정말 애쓰고 있어. 그럴수록 우리는 아니 실제로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그게 내가 어디서 본 자료더라? 우리 매니저님들 봤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찾아줘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국민들이 줄기 있는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장기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한 쟤네들의 매뉴얼이 있는 거야. 그 매뉴얼이 뭐냐? 속보, 그 다음에 자극적 영상 뉴스 이걸 돌린다. 끊임없이 속보를 쏟아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속보를 쏟아내가지고 그리고 되게 자극적이고 잔혹한 뉴스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 더 이상 분노도 안 되고 더 이상 분노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쓴다는 거야. 그게 쟤네들의 그 매뉴얼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지금 박근혜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어요.
아니 박근혜 지지율이 폭락한 정도를 넘어서 지금 보니까 뭐냐, 얘네들이 이게 박근혜가 잘못했다 52.2% 정도 나오잖아. 그러면 뭘 느끼냐, 새누리당 전체가 위험해진다고 보는 거야. 새누리당 전체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비상으로 돌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Y하고 K하고 누가 터뜨렸어요? Y하고 K하고 누가 터뜨렸어? 자, 이제 어린이집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리정이 떴어. 자, Y하고 K하고 그거 어디서 튼 거야?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김무성이 들고 나온 거야. 김무성 수첩에서 나온 거라고. 여러분, 요즘에 그 기자들이 국회의원들 쪽지나 메모지 망원 렌즈로 찍고 있는 거 다 알잖아. 그런데 수첩을 이렇게 펴서 들고 있더라고. 그것도 사진 찍기 쉽게 옆으로 앉아서. 옆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열고 있었어. 찍으란 얘기야. 그 일부러 흘린 거야, 일부러. 예. 일부러 잘 보이게 그거 흘린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K하고 Y, 이준석, 손수조. 꼭 무슨 새누리당에서 눈 돌리기 뭔가 행사를 할 때는 손수조, 이준석이 나와. 꼭 등장해. 이준석, 손수조가 나오는 게 걔네들의 또 매뉴얼이야. 뻔해! 등장인물이 바뀌지도 않아. 매번 그래. 근데 좌우지간 그러면서 K하고 Y가 어쨌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 솔직히 청와대가 콩가루다. 이미 결론 난 거 아니야? 이미 청와대는 콩가루라는 게 결론이 났고, 새누리당은 지들끼리 지금 개파 싸움하느라고 박살이 난 거고, 그런 와중에 김무성이가 박근혜를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고, 마치 비판적인 것처럼, 그러면서 마치 청와대하고 긴장관계인 것처럼, 그러면서 또 조중동 채널A 설레발을 푸는 거야. 김무성과 박근혜가 무슨 긴장관계다. 뻥까지 말자고. 무슨 긴장관계야. 김무성이 박근혜 시킨 대로 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왜 긴장관계란 얘기를 계속 할까? 왜 긴장관계란 얘기를 하냐? 야당의 존재감을 없애려고. 야당이 활동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사를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명박 때 이명박이 막 뭘 잘못해. 그래서 야당이 막 비판을 해. 근데 박근혜가 한마디를 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당이 막 비판한 얘기는 뉴스에 한마디도 안 나와. 박근혜, 이명박 비판했다는 얘기가 뉴스 메인이야. 그래가지고 막 박근혜네 집 앞에 일주일씩 기자들이 막 박근혜 입장을 보겠다고 막 거기서 줄을 서. 그래갖고 일주일 만에 박근혜가 청와대 밥 먹으러 가. 청와대 밥 먹으러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씩 들어가. 그거 두 마디 가지고 일주일을 뉴스를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누구의 존재감을, 야당의 역할과 존재감을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 뒤끝에 박근혜가 딱 그렇게 이명박이랑 합의하고 들어오면 항상 그 뉴스 뒤끝은 이랬어. 여야 합의해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드세지고 있다. 씨발. 야당이 뭘 했다고 발목을 잡았어. 항상 그랬잖아.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볼 땐 야당이 뭐 한 게 없어. 그런데 매번 뉴스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여당이 못한다라는 얘기로 끝맺음을 해. 그죠? 항상 그래, 항상. 이게 달라지질 않아. 솔직히 얘기해갖고 말이에요.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만 도돌이가 아니야. 기사도 솔직히 이제까지 쓴 내용 다 비슷해. 텔레비전 뉴스들도요, 대부분 비슷해, 기사 내용이. 그지? 그러면서 지금 언론이 국민들을 아주 무시를 한 거야. 국민들을 무시를 했는데, 이 국민들의 무시를 하면서, 그래도 얘네들이 막 나간 근거가 뭐였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들 편이다. 여전히 채널A TV조선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들이 갖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세월호 유병헌이가 세월호 유병헌 시신이 우리 노인층에 대한 그 관심도 돌렸어. 유병헌 시신을 본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침 튀기면서 욕을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 채널A TV조선 보는 분들이 줄어들었어요. 진짜로 줄어들고, 물론 비슷한 내용이지만
YTN이나 KBS 틀어온 사람이 많아졌어. 옛날에는 채널A TV조선만 봤던 노인들이 이제 그 노인들 사이에서도 채널A TV조선만 보면 꼴통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분들이 채널A TV조선만 보는 게 그러니까 노인들 층에서도 비웃음의 대상이 되니까, 그죠? 그거 느끼죠?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맨날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게에서 봤던 분들이 있어. 어떤 가게는 맨날 그 채널A TV조선 틀어왔단 말이야. 근데 요즘 보면 채널A TV조선 안 틀고 그 혼자 보는 왜 작은 텔레비전 있잖아. 채널A TV조선 안 틀고 YTN이나 KBS나 SBS 틀고 있더라고. 그런 거 보신 분. 옛날에는 채널A TV조선을 막 상기된 표정으로 봤던 노인분들이 요즘에는 저기 뭐예요. 채널A TV조선을 보기보다, 그쵸? 이거 봤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길 갈 때 하나도 허투루 보질 않아. 어떤 가게가 주로 채널A TV조선을 보는구나. 왜냐하면 그런 가게는 안 가려고. 쫙 보고 다녔단 말이야. 예. 뭔가 채널A 요즘에 근데 MBN을 봐, 부작용으로. 채널A TV조선 안 보고 부작용으로 MBN을 보는 경우가 있어. 예. 근데 MBN은 그렇게 많이 안 봐. 내가 늘 쭉 찍고 감시했던 그 가게들은 지금 대부분 YTN이야. 대부분 YTN이나 KBS 1으로 갔어. 그리고 저녁 때는 다 JTBC를 보더라. 저녁 때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 진짜 북한 방송이야. 걔는 북한 없으면 방송을 못해. 저녁 때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JTBC를 봐. 그죠? 손석희. 그러니까 손석희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높아. 그 노년층에도 손석희에 대한 신뢰감이 되게 높아요. 예. 이거는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은 알아. 저녁 때는 대부분 손석희 뉴스를 보고, 그리고 낮 동안에도 옛날에는 채널A TV조선 봤던 사람들이 뭔가 문제를 느끼기 시작한 거야. 뭔가 이게 세월호 이후에 조금씩 변화돼서 지금은 YTN이라든가 다른 걸 틀어놓더라고. 그래서 나는 국민들이 변하고 있다고 봐. 이게 세월호 덕분이라고 보고, 세월호 때 여러분 왜 지금 어린이집 동영상이 먹히겠어요? 왜 어린이집 동영상에 사람들이 분노하겠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분노하는 거야.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힘없이 그냥 어른들의 폭력에 노출된 것을 보고 분노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왜 세월호가 우리 국민들을 바꾸게 됐냐 하면 그것 때문이야. 세월호에 어린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어른들이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니까 수학여행 갔잖아. 그런데 그 배가 잘못 고쳐졌다며. 고장난 배였다며. 그런데 나 기울기 시작한 배를 그냥 몰고 갔어. 그리고 애들을 구할 수 있는 그 무수한 기회를 한 번도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어. 그리고 배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 구명조끼를 입고 바깥으로 나가라 라고 해야 될 때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 그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참냐고. 댓글 부대를 돌려서 마치 유족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우리가 분노하는 게 유족들 때문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유족들 때문에 분노하는 거냐고. 나는 솔직히 유족이 불쌍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나는 내가 유족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내가 화가 나는 건 아이들이야. 그 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어린이집 동영상 너네 잘 돌렸어. 그 힘없는 어린애들이 당하면서 그거 분노하지. 죽은 애들도 있어. 250명이 죽었어. 그 죽은 애들이 죽으면서 사랑한다고 카톡 남기고 죽어갔어. 그걸 보고 어떤 인간이 분노하지 않겠냐? 아무리 가슴이 딱딱하게 바위처럼 굳어진 할아버지들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어른들한테 니네가 그렇게 속이면 계속 속을 줄 알았어? 이 씨발놈들아. 나는요, 세월호가 국민을 깨웠다고 생각해요. 예. 세월호가 국민을 깨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웃기는 건 왜 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 작년부터.
약자와 강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내가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난 솔직히 그 이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여러분 그 이전에 많이 들었어요? 나는 세월호 문제를 보면서 약자와 강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그리고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그 얘기를 내가 처음 했어. 난 그 이전에 내가 나 말고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죠? 좀 유명한 사람들이 약자와 강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야? 교황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했잖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가지고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뭐야? 그 이야기가 바로 고통 앞에 중립이 없다는 얘기. 강자가 약자를 괴롭힐 때 약자가 받는 고통, 그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는 거야. 부당하게 많은 숫자로, 큰 목소리로 약자를 겁줄 때 그걸 침묵하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야. 내 문제가 아니니까 관심 끄고, 내가 오늘 인트로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예. 내가 인트로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간,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하루만 더 있다 얘기하겠어. 내가 하루만 더 있다가 내가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내가 내일 밝히기로 하고, 내가 화가 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어떤 사람이 되게 부당한 일을 당했어. 그런데 그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망신 주는데 그냥 침묵했다는 거야. 나는 거기에 화가 난 거야. 내가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응?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그렇게 일이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한 사람들, 그 일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약한 사람을 단체로 짓밟는데 침묵했다는 게 난 화가 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어야지. 못하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내가 자세한 얘기는 내가 다음에 또 할게. 내가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이제 아주 오늘 하루만 더 기다리겠어. 내가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어저께 그 신은미 콘서트를 주관했던 신은미 콘서트를 주관했던 여자가 구속이 됐어. 그죠?